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무더위와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대입 전형 이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크게 시기별로, 모집 시기별로 우리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9월 달부터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이제 끝나야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고 정시 모집이 끝나야 추가 모집이 됩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 지원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6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 1차 모집, 2차 모집 이렇게 따롭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대학,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4년제 대학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그 안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위주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 해서 수시 모집은 전형에서 크게 4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지원 기회가 3번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인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 거의 90%가 수능 100, 그러니까 수능 성적 이외에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교과 성적과 관계없이 수능 성적만 좋으면 합격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수시 모집보다는 우리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정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를 바라고, 또 수능 위주 전형은 지원 자격에 커다란 제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전형은 4+2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4개 전형이 있고 정시는 2개 전형이 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지원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해서 추가 모집의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내신 성적 자체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비교 내신으로 해서 대학별로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 내신 성적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대라든지 포항공대 과학기술은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원 자격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주요 대학이나 뭐 지역의 국립대, 지역의 일부 사립대 정도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상개년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다 해도 합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전형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에 보시면은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해서 제일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 내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검정고시 점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97점 이상 받았다 하면 조금 괜찮은 대학은 1등급을 주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2등급을 준다든지 95점 이상이면 또 2등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잘 보고 이 대학은 내 점수를 등급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은 지원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순간 대부분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이 많고 충원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충족을 시켜야만이 합격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유형별로 보면 주로 이제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점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비교 내신 형태로 해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보통 1, 2, 3학년 공이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서 추천자 전형으로 합니다. 각 대학별로 몇 명씩 이제 추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이 검정고시 학생들의 지원 자격을 이렇게 주지 않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수도권 대학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나온 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지역 인재 전형인데 이것도 역시 보면 검정고시 학생들에 있어서는 지원 가능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 균형이라든지 지역 인재 말고 일반 전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반영 방법은 과거에는 문과는 국영수 4, 이과는 국영수 과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국영수 4과를 전체를 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여러분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학년별 비율은 여러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마치고 또 이렇게 검정고시로 온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기록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면 또 살펴본다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면접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대학이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개 대학 정도가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포항공대라든지 한동대라든지 한국해양대는 창원대 뭐 이 정도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고려대라든지 단국대학이라든지 뭐 요런 명지대학이라든지 뭐 한국외대, 한양대 이런 대학은 또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서울 쪽 대학들은 요구하지 않는 대학보다 요구하는 대학이 많고, 지역은 요구하는 대학보다 안 하는 대학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면접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특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학생부도 없고 뭐 세특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받을 방법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이 가능해도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실 여러분들의 지원 자격의 제한이 학생부 위주 전형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36개 대학들이 수능 충족을 요구하는 게 21개, 미충족은 15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서울에 있는 주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시에 대한, 즉 수능의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오히려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되고, 특히 뭐 이과계통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들이 수학 중심으로 논술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수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개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그 다음에 울산대, 의예 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가면 또 몇 개 대학이 있고 이렇습니다. 뭐 충청도에 가면 세종에 뭐 고려대 세종이라든지 가천대라든지 수원대 뭐 이런 데 올해 처음 논술로 들어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 실적은 주로 이제 뭐 흔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체능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그 실기 실적, 즉 예체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주요 평가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 더하기 실기 능력,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더하기 실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원 자격에 대한 제약이 수시에서는 많지만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수능만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뽑는 비율이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아주 적지만 그래도 수능 성적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들은 수시보다 정시에서 승부를 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을 위한 대입 상담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입 지원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원 자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학별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 자기소개서 바뀐 양식에 보면 검정고시 학생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적으라고 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학생부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해서 나는 뭐 자기소개서를 그냥 적을 수 없고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그거는 예년에 비하면 훨씬 여러분들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술 전형 지원에는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문과 쪽에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이과 쪽에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또 대학별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걸 살펴봐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입시에 있어서 정보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얻기가 쉽냐면은 바로 각 대학에서 발표한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한 내용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 안내라는 거기에 매뉴얼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검정고시 출신자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자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다,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하면 여러분들은 지원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요즘 대학들은 모집 요강에 보면 표로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대학은 동국대학입니다. 동국대학은 두드림 소프트웨어 학교장 추천 인재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자격 이래가지고 국내외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죠. 예국 검정고시 합격 제외.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서 이야기한 거와 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검정고시 학생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학교장 추천 인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애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을 읽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 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두드림 전형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시 모집 전 유의사항을 첫 번째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된다. 이게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죠. 4년 전에 모든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반드시 수시와 정시에 하나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떤 데는 교과 전형도 만약에 많이 푸른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각 대학마다 교과 종합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호는 이렇게 개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자, 여기 보시면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등 이상, 여기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비교 내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이렇게 등급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등급화된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정고시에서 받은 점수를 가지고 등급화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100점 받아도 1등급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97점 이상 받으면 2등급을 준다. 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검정고시 점수가 만점을 받아도 1등급을 주지 않는 대학이 주요대 중심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점 미만에서 91점 사이면 이렇게 3등급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부경대학은 어떤 대학이면 95점 이상 받으면 2등급을 준다. 그 다음에 95 미만과 90 이상이면 상등급을 준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죠. 출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시면은 95점 이상 받으면 2등급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논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과 성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정시는 수능 성적 위주로 실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도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시는 솔직히 말해서 각 대학별로 이 전형별로 막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시는 전혀 제약을 두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제약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수시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죠. 경상대 학생부 교과전 일반 전형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최저를 맞춰야 되고, 차원대 학업 성적 우수자도 마찬가지고, 숭실대 논술 우수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뭐냐면은 각 대학별 올해 각 대학별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 불가한 전형을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죠. 경상대나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은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여러분들은 특성화 고교 졸업을 안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역, 농어촌 특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대학들 거의 다가 지원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경남대도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지역, 농어촌, 특성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지원이 가능한 데가 찾아보기가 어떻게 어렵다. 요 인재대도 그렇죠. 체육특기자도 그렇고 지역, 농어촌, 특성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는 데는 요 단어만 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요 인근에 있는 창원대도 역시 지역, 농어촌, 특성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부 다 이거 보면 지역자, 지역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왜냐하면 지역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도 예, 이 전형이 많이 이렇게 제약이 있다. 예, 여기 보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경북대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전형 중에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만 제가 이렇게 따로 모은 거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는 고교 연계 전형은 각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추천자 전형들은 제외된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균형 선발 전형들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다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어렵다라는 것은 전형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수시 전형별 지원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를 충족을 요구하는 대학은 조금 보면 우리가 흔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학이다. 예. 높은 대학들이 옳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만 보고, 교과 성적만 보고 수능 체제를 하지 않는 대학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대 중심은 대부분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수시로 갈래, 정시로 갈래. 요즘 보면 워낙 학생 수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대학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대학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학과 중심의 선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실적도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도 보면 수능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주요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요대들은 거의 체제를 요구하고 종합 전형도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경희대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은 부산대, 경북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여름뿐만 아니라 수험생 대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서 수능 때까지는 할 공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능 공부. 그래서 수능 성적이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의 대입 성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좀 무덥고 이렇게 힘들겠죠. 코로나가 늘 마스크도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모두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능 공부에 집중만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급 표준 점수 100분이 이렇게 있는데 수시에서는 등급만 활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정시는 표준 점수 100분이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수능 1등급은 여러분들 4% 안에 들면 되고, 그 다음에 2등급은 11%, 그 다음에 23%, 40%, 그 다음에 6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입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년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대입은 깜깜이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을 찾고 조금 가감하게 지원을 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조금 맞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의고사를 쳐봐서 알겠지만 인문계는 과거에는 수학, 가, 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가, 나 구분 없이 문이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좀 체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문은 교과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체제만 맞출 수 있으면 예년보다 합격 보장의 확률이 어떻게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학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합격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국어나 수학, 탐구와는 달리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성적은 친구들과의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점수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이 12.66% 정도 됐습니다. 엄청 많았죠. 쉽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월 모평에서 보면 영어 1등급 자주가 한 5%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영어가 EBS 연계율이 간접 연계에서 연계 비율이 50% 이렇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적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는 일단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는 조금 문과가 유리하게 비문학이든지 과학을 평이하게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올해 처음 이제 적용되는 거 아시죠?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에 따라 조금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수능은 공통 과목은 조금 어렵게 낼 거고 선택은 쉽게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학은 공통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보면은 공통이 원전수 74점이고 그 다음에 선택이 26점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돼요. 공통이고 구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74, 26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공통과 선택 과목이 있는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6평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문제였지만 실제 수능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6평보다는 쉽게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1, 2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체제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어와 수학이 공통 선택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었고 탐구도 과거에 우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로 인문학생은 사회탐구, 이과학생은 과학탐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2과목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 9개 과목, 그 다음에 과학 8개 과목, 총 17개 중에 2개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이렇게 되겠죠. 조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회과학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일부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과 같은 게 이공계 중심으로 해서 수학은 기하 또는 미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학이 지원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느 걸 선택하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별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 확인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어는 아직까지 크게 뭐 어느 선택하든 간에 유불리가 수학만큼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중요하겠죠. 공통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여 수능 영역 변별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겠죠. 수학의 공통 과목은 다 알고 계시죠? 수학 1, 수학 2 이렇게. 예, 영어는 절대평가. 올해 앉아 간접 연계율 50%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유평에서는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9월 수능에서는 충분히 적응을 하기 때문에 유평보다 1, 2등급 학생 수 비율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영어를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정시의 승부를 내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한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에 이제 충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해서 수능의 성적이 수시, 정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매년 수능 응시 생수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위 등급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1, 2등급을 이렇게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는 실제로 응시생 수도 학생 수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을 치러 가지 않는 결시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4.6% 정도가 결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등급의 학생 비율이 수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보면 2022 수능 작년과는 달리 이렇게 공통 선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 졌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가형, 나형에서 주로 가형은 이과, 나형은 문과 학생이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문이과 구별 없이 성적을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 한국사도 절대평가 유지하고, 탐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까지만 해도 사탐, 과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17개 과목 중에 2개 선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공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회 2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대학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국어와 수학의 공통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표준 점수화 시키는가를 이렇게 표로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이 과목 26점 만점인데 학생이 15점을 이렇게 받았는데, 요 선택 과목의 15점 점수를 공통 과목의 74점 만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점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공통의 지점수, 여기는 선택의 지점수인데 여기 곱해주는 숫자를 보십시오. 여기는 0.74, 0.15. 그러니까 결국 어느 게 공통의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다져놓고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잘된 지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보통 뭐 수능은 수시형 수능, 정시형 수능으로 이렇게
제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형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추는데 최우선적이니까 등급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정시형 수능은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출 때 보통 4개 영역 합으로 하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3개 합, 2개 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정시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4개를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시를 생각하면 4개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은 매년 이렇게 결시율이 증가하는 것이 조금 문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특징 중에 특징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재학생 중심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렇게 변화가 많다, 이런 걸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40%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40% 근고입니다. 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든 대학들이 수능을 40%까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요거는 16개 대학입니다. 16개 대학. 16개 대학인데 그게 2019년 11월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의 비중이 45% 이상인 서울의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라. 그래서 올해는 40%까지 늘린 거 근고, 내년은 다 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대학은 이렇게 공고 받아서 한 37.5% 정도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16개 대학이라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대학들이 이 16개 대학이 해당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간혹 학생들 보면 그냥 정시 40% 확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시가 40% 확대되는 걸로 생각해서 나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수상에 대한 건데 여러분하고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 올해 또 큰 특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비교 내신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41개 대학이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게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역자들은 지역균형, 지역인재, 그 다음에 농어촌, 특성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는 또 합격선의 자연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이 37개 약학대학이 올해부터 학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약학대학의 학생들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일반 학과 중심으로 합격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입시 결과가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절대평가가 됨으로 해서
작년의 입시 결과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약학대학 이런 부분. 자, 여기 보면 연도별 모집 시기별 모집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죠. 2022 학년도는 수시가 75.7, 그 다음에 정시가 24.3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감소되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되면 수시 비중이 78%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 수시가 많이 모집을 하지만 지원 자격의 제약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모집 비율이 적은 이 정시에서 좀 승부를 내야 되는 학생들이 상위권 중심으로 많다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는, 재학생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워낙 많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수생 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험생 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보면 이렇게 모집 인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건대, 경희대, 동국대 뭐 이런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올해는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줄어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대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늘어났다. 그럼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는 오히려 조금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요 이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 확대되었다는 게 올해의 특징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원 자격이 되는 대학들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신설 확대에 대한 혜택이 그래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위상이 조금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먼저 들어가는 데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래서 국립대학들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합격선이 내려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수시나 정시 지원 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판단은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바로 6평입니다. 6평. 왜냐하면은 재학생들도 사실 3월, 4월에 이렇게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을 치지만 거기는 재학생들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그 성적표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다 함께 이렇게 시험을 친 게 6월 모평이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의 거의 실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6월 모평 성적표로 친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가늠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잣대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육평 성적표를 봐서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정시에는 충분히 이 대학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싶으면 수시에서는 그 대학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시 정시의 판단 기준은 유평 성적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그냥
수능과 관계없이 가겠다 하는 학생들이야 뭐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별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정시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9월 모평이 9월 1일 날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성적표는 이거보다 한 20일 후에 나와요. 그런데 수시 모집은 9월 10일부터 14일입니다. 일반대.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구평을 치게 되면 이때 가채점 결과가 또 여러분한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다 설명한 부분이고, 일단은 수시 모집 지원 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학별 전형도 달라진 전형,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 달라진 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30% 반영하다가 40% 반영 이렇게 됐다.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유심히 살펴보고 달라진 전형에서 어느 전형, 어느 대학의 어느 전형이 내한테 유리한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입시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맹신하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올해는 워낙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또 그 위에도 지원 학생의 그 풀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모집 인원.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냐, 늘어났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시에 6개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학생들 보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봅니다. 이 한 개가 합격될까, 불합격될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6개 다 합격돼가지고는 그러니까 몸을 6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6개 지원하면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나, 둘에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지, 하나하나의 합불에 너무 전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지원에 관련된 건데, 지원에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수시는 6회까지. 근데 여기에 수시 6회 지원에 제외되는 대학이 15개 대학이 됩니다. 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이라든지 이스터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 뭐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 폴리텍 대학도 다 해당되죠. 이런 대학은 수시 6회도 제외되고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시는 군별로 최대 3회 가능하다. 추가 모집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원은 무한대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당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6회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냥 7회를 수시에 지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은 막 이따가 오히려 7개가 다 이렇게 불합격 처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지원한 순서에서 7번째 지원한 대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예,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6회를 준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복수지원 산업대학하고 전문대. 예. 요거는 이제 6회 지원에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 그렇지만 산업대학하고 전문대학은 수시에 합격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했는데 이제 요 전형별로 한번 특징을 보면 요 부분 올해 해당되는 각 대학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경희대학 같은 경우 올해 종합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최저가 있어요. 빨간 건 이제 최저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학과 모집. 뭐 우선적으로는 지원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전형 방법을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대는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이렇게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경상국립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거의 4,500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규모의 대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통영에 있는 수산대, 그 다음에 경남과기대, 그 다음에 가자동에 있는 원래 경상대 이렇게 합쳐져서 경상국립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선호도가 높은 부산대, 또 진주교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이런 부분도 전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요 지역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사실 뭐 대부분 학생들 물어보면 이제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학생들은 그럽니다. 뭐 저하고 상담할 때도 보면 그냥 앉자마자 딱 그럽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집에서 멀리 있는 대학을 이렇게 골라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집에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한데 무조건 그냥 집으로부터 사실 그렇겠죠. 부모님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심리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집 떠나면 뭐다, 먼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 대학들도 이 학과별로 보면 이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면 이 좀 그 전망이 좋은 학과를 오히려 지원해서 합격해서 졸업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이나 이렇게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 계명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구에 있습니다. 고신대는 부산, 금호공대는 경북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구 다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경북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 동자 이런 대학들은 여기까지 다 부산에 있고 여기 경북에 있고 울산에 있고 인제대는 경남에 있고 차원대 우리 차원이니까 경남이겠죠. 여기는 부산에 있고 이런 대학들도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대학별로 수능 체제에 대해서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한번 참고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경남 지역의 전문대학에 대해서 또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는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했죠? 수시 모집에 있어서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는요, 그 일반 대학,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년제 대학인데 일반 대학이 10개 있고
작년까지 11개였죠. 근데 왜 10개가, 1개가 줄어들었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경남과기대가 이제 올해부터 심식 모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개고, 그 다음 우리 경남 지역 전문대학은 10개입니다. 10개. 예, 이렇게, 한번, 전문대학도 보면 취업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일반 대학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반 대학은 수시해서 한 번 모집합니다. 한 번. 9월 10일에서 14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전문대는 1차, 2차, 이렇게 수시 2번 합니다. 일단은, 9월 10일에서 10월 4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을 끼워서, 수능이 올해 1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끼워서 이렇게 하고, 1차, 2차가 있다. 그 다음 또 정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꿈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수능 대박,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아까 중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수시에서 6회 지원에 전문대 산업대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디에? 수시에 합격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알고 전문대 지원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 1차, 2차 이렇게 2회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정시 모집도 있고 추가도 있고 뭐 이렇게 추가 모집 대신에 전문대는 자율 모집이라고 합니다. 자율 모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전문대와 일반대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즘 뭐 전문대에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보건계열이지 않습니까? 보건계열 중에서도 보십시오. 간호학과. 여기 보면 우리 거제대, 경남 도립 거창대, 김해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는요, 여러분들이 일반대를 나오나 전문대를 나오나 별 차이 없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간호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받아야만이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간호학과는 사실 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좀 마산대학이라든지 이런 진주보건대는 상당히 이제 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대학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학과. 그 다음에 또 치위생, 치기공, 물리치료도 또 그 일반 대학에 있는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리치료사 여러분. 그래서 방사선, 임상병리, 보건계열 쪽에 뭐 전문대학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은 잘 되지 않습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은 성적도 가지만 일단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성.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대 간호보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또 사회복지도 요즘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여기 또 보면 유아교육, 그렇죠? 유아교육. 일반 대학도 있지만 또 전문대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보통 보면은 뭐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중에 보건계열의 간호학과,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쪽에 사회복지, 유아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유아교육 아시죠? 유치원교사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우리 지역 대학을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 거제는 또 관광으로 가니까 거제대학, 예, 관광경영학과도 있고, 요 도립대, 예, 예, 동가기대. 동가기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양산에, 예, 가면 있습니다. 마산대는, 예, 창원에 있죠. 창원, 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문대만의 특성이 있는 쪽이 요 뷰티 케어라든지 이 제과 제빵, 예, 식품 영양, 바리스타,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보면 이 대학들이 전문대학에 이렇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특히 뭐 요즘 이렇게 군사 관련 학과, 부사관 학과 이런 쪽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렇죠. 결국은 뭐 우리가 부사관들도 역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건축 인테리어, 예, 드론 토목, 예, 이런 또 우리가 생소한 또 학과가 있는 우리 그 창대도 예지. 예. 그 다음에 요 창문성대, 요 국방물자 특수장비, 예, 이런 쪽도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 쪽으로 해서 또, 예, 요즘 뭐 또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앉아요. 거제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안공대 같은 경우도 전문대에서는 아주 이 강한 쪽입니다. 합격선이 일부 학과는 좀 높고, 일반대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스마트 전기전자, 예, 이런 쪽. 특히 뭐 제가 특정 대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LG와 또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유일하다시피 한 성강기 엘리베이터, 그렇죠? 성강기 대학, 여기가 어디 있냐면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 예, 이런 쪽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술은 아주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 취업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무리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검정고시 대입 전형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의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요 검정고시 메뉴를 클릭하면 요 메인 페이지 요쪽에 요걸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정보에 해당되는 시도교육청을 클릭하면 돼요. 우리 경남이면 경남, 나는 부산서 했다 하면 부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입 전형 자료, 예,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 확인 및 신청,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통해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온라인 신청이 무엇인가요? 여기 한번 딱 읽어보시면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청, 인터넷으로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원서 쓸 때 필요한 접수번호는 어디 있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제공독인 확인번호 있죠? 이게 바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접수번호. 요 꼭 기억했다가 요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신청 기간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정보가 안 올라져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있는데 올해 조금 있으면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수시정시 기한에 대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힘드시죠? 다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힘듭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 사실 뭐 제 얼굴을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한테 크게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